잡스 때문입니다. 애플을 애플답게 한 것은 바로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다. 세계 최고 기업이고 또 최고 혁신 기업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전 이 글을 보고 놀랐는데 애플의 모든 기술을 주고 싶다. 누구랑 한나절만 대화를 한다면.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내 기술을 받고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하고 싶다. 자, 인문학이 혁신일 때 요즘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해시태그 운동 때문에. 그분들도 인문학 한 줄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4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완강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인문학을 한 줄만 했더라도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인문학으로 혁신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대표님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죠? 왜 이게 어려울까? 자, 어려운 부분은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 중퇴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학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졸업 축사로 유명한 건 스탠포드고 중퇴한 대학은 바로 리드 칼리지예요. 제 동료 교수 중에 짠돌이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제가 잘 안 만납니다. 술값을 내가 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술을 사겠대요. 갔더니만 자기 아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답니다. 그 대학이 바로 리드 칼리지라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합격 봉투, 노란 봉투 속에 합격증하고 책 2권이 들어있더래요. 인문학의 원조대학의 그 책은 과연 뭘까? 근데 그 책은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추천했던 2권의 책입니다. 너가 정말 세계 최고의 정복군주가 되고 싶다면 책 2권을 읽어라. 그래서 늘 책을 침대에 두고 읽었던 책. 그 책이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이에요. 자, 저 책 속을 읽어보면 왜 창의적 혁신이 어려운지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세상에 없는 것 3가지. 자, 이 이야기는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인문학이라 그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죠.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던 분들은 이런 풍의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제목은 파리스의 심판이고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 파리스라는 사람은 트로이라는 국가 아십니까? 트로이라는 국가의 둘째 왕자예요. 이 둘째 왕자가 여신들 진선미를 뽑습니다. 신이 인간의 진선미를 뽑아야 되는데 인간이 여신들 진선미를 뽑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신의 대빵이 누구죠? 제우스예요. 제우스 와이프가 이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연관이 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친구한테 권리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스는 여신들 진선미를 뽑아야 돼요. 보통 우리 미인 선발 대회에 가면 정견 발표를 하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여신들도 내가 진이 된다면 하고 정견 발표를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여신이 헤라라는 여신입니다. 헤라라는 이름 좀 들어봤습니까? 화장품 브랜드로? 예, 헤라 맞습니다. 헤라예요. 자, 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 진이 되면 당신한테 지상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이 신의 대빵 제우스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번째 여신은 비너스입니다.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는 나는 세계 최고의 미를 관장하고 있다. 내가 진이 된다면 당신한테 지상 최고의 미인을 같이 소개해 주겠다. 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번째 여신은 아테나의 여신입니다. 아테나죠. 아테나는 내가 만약 진이 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겠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은 과연 뭐를 받고 누구를 지인으로 뽑을까요? 제가 취향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자, 헤라는 뭐를? 권력을. 아프로디테는 미를. 그 다음에 아테나는 지혜를. 자, 대표님 셋 중에 하나 꼭 선택하셔야 돼요. 자, 셋 중에 나는 누구를 지인으로 뽑을까요? 자, 시작. 아프로디테.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지상세계를 서칭을 해보죠. 근데 미인이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관점에 다르면 안 되니까 아주 탁월한 미인을 찾아야 돼.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쭉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스파르타라는 나라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헬레네라는 여자예요. 헬레네. 이 여자는 누가 봐도 걸출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헬레네가 싱글이면 되는데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줍니다. 파리스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바람이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신랑이에요. 헬레네의 신랑이 누구냐면 보통 신랑이 아니에요. 스파르타의 차기 왕이 될 마넬로우스라는 왕이에요. 그럼 왕비를 뺏긴 거잖아요.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직인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자 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갔대요. 근데 그 당시 트로이는 세계 최강입니다. 스파르타 정도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마넬라우스는 형님 나 혼자 우리 와이프 뺏으러 못 간다. 좀 도와주세요. 그 형님이 바로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나라끼리는 안 된다. 해서 총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뺏으러 들어가죠. 자, 이 전쟁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트로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트로이 전쟁 10년사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의 다른 말이에요. 트로이. 그런데 10년 동안 이 얘기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50일 동안의 전쟁이 공방이 벌어지면서 10년에 대한 회고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가멤논이 총연합군을 결성하고 트로이로 쳐들어갈 때 바다의 신들이 노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제물을 바쳐야 돼요? 사람을 바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쫄따고 그죠? 말단 직원의 딸을 보낼 텐데 여기서는 누구를 제물로 바치냐면 총대장 아가멤논의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세상에 뭐가 없는지 알겠어요? 공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결국 파리스는 그 여자를 공짜로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트로이도 망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혁신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식과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인문학 하면 문사철의 서양 문학을 얘기를 하지만 동양 고전도 있죠. 동양 고전의 진수는 서양 고전의 진수는 인문학의 원조라고 합니다. 네 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의 저자 호메로스라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단테라는 분입니다. 혹시 어떤 책을 썼는지 기억나나요? 신곡을 쓴. 세 번째가 셰익스피어예요. 네 번째가 괴테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과정에서 인문학 강의 들었어 라고 하면 이 네 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원조가 바로 호메로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창처럼 글자가 없으니까 문자로 책이 나온 게 없어요. 노래로만 전해졌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문학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오입니다. 자, 동양 고전은 뭐가 있을까요? 동양 고전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봤던 과거 시험이 사서, 오경, 사서,
오경이었죠. 자, 세계 4대 성인이 혹시 누군지 아시죠? 세계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이 누굴까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석가모니, 세 번째 공자님, 네 번째가 중요해요. 소크라테스일까요? 마호메트일까요? 통설은 소크라테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호메트는 종교를 만들겠지만 이 종교가 너무 극단적이라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4대 성인에는 마호메트보다는 소크라테스를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분들이 책을 다 자기가 썼을까요? 제자들이 써줬을까요? 제자들이 써줬어요. 논어도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그리고 성경도 불경도. 그런데 이 4대 성인 중에서 본인이 직접 책을 쓴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본인이 직접 책을 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공자예요. 혹시 춘추라는 책 들어봤어요? 춘추. 사서삼경에 나오는 춘추예요. 춘추가 공자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설은 있지만 바로 주역 아시죠? 주역 해설서를, 주역 책은 아니고 그 책의 해설을 쓴 사람이 바로 공자예요. 자, 공자가 쓴 주역 해설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한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적선지가 필유 여경이라. 무슨 뜻일까요? 선을 쌓으면 언젠가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대표님들이 직원한테 혹은 우리 고객한테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 회사는 발전하고 훨씬 더 번성하겠죠. 자, 동양 고전은 바로 사서, 삼경 정도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추천 도서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건 제가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도서라는 건 개인 취향하고 똑같아요. 개인 취향.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는 독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고 누구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책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고 끌리는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질일전환 자꾸 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책이 생기면 그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이 책을 어려워서 못 읽게 돼요. 예를 들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추천 도서 50권에 꼭 들어가요. 근데 그 책 다 읽은 교수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도서에 꽂히지 말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보다가 보면 언젠가는 원사책으로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없는 게 뭘까? 혁신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 트로이가 10년 전쟁 동안에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 장수들이 공격을 했지만 트로이 성을 함락 못해요. 그런데 아주 지략이 뛰어난 이 장수가 트로이를 함락시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누굴까요? 질문하니까 스트레스 받네요. 제가 객관식으로 바꿀 테니까 하나 찍으면돼요. 1번 총대장 아가멤논, 2번 신의 아들 아킬레스, 3번 율리시즈로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트로이를 함락시킬까요? 시작. 참고로 제 질문의 정답은 객관식은 마지막을 찍으면 돼요. 누가 함락시켰어요? 율리시즈.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성을 함락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 당시는 각 장군들은 각 나라의 왕들이 권위수 연합군들이니까 왕들이 장군 역할. 그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까 얘기를 했죠. 아가멤논도 자기 딸을 바치고 이런 게 아주 있을 때예요. 책임감이 있을 때라. 그래서 율리시즈도 집에 가야 됩니다. 다른 장수들은 다 재물을 챙겨가지고 획득을 해서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율리시즈는 집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아까 삐진 두 여신들이 집에 못 가게 계속 바다에 떠돌게 만들어요. 10년 동안 바다에 떠도는 얘기가 오디세이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오디세이라고 하죠.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험과 기양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른쪽 책은 영웅에 관련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리시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이타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임금들이 다 들어왔는데 자기들만 임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야당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대통령이 탄핵된 지 10년이 넘었고 다른 데는 다 재선거했는데 우리도 재선거하자. 그 당시는 대통령이 되려면 재선거를 하지 않고 왕비랑 재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재혼을 막 독촉을 합니다. 그 왕비가 누구냐면 페넬로페라는 여자예요. 아마 대학 다닐 때 학교 앞 카페 이름이 페넬로페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페넬로페는 워낙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기 신랑이 살아서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재혼을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리시스가 원정을 나갈 때 자기 친구한테 아들을 부탁했죠.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멘토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라고 하죠.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아들을 키워주고 지켜주고 하는 멘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꼭 올 것 같은데 재혼을 강요하니까 시간을 자꾸 늦춰요. 그 늦춰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도저히 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합니다. 좋다. 내가 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바로 우리 시부모님 수의를 짜야 돼. 여기 수의 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인간적 부탁인데 그제로 좋다. 뭐 몇 개월이면 되니까 흔쾌하게 오케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몇 그림 끝나야 되는데 막 짜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낮에는 야당 국회의원들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이죠. 이 사람들이 언제 할지 모르고 계속 거기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밤에는 다 뻗게 만들어. 다 퍼지게 만들어. 그러면 낮에는 열심히 자고 밤에 다 잘 때는 푸는 거예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푸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선수라는 뜻 잘 모르세요? 바람둥이. 이 바람둥이가 이 페넬로페 하녀 중에 한 명을 궁녀를 꼬신 거예요. 궁녀는 원래는 왕비 편이었는데 이제 누구 편이 될까요? 선수 편이 되는 거예요. 선수한테 꼰질러 풉니다. 이걸 보면 세상에 뭐가 없다? 비밀이 없어요. 우리 직원이 사장님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관계에서 혁신에서 중요한 게 뭘까? 비밀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입니다. 여기 보면 설득의 비밀이 나와 있죠. 설득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세 번째는 말의 내용. 이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말하는 사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계의 법칙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창의력도 절대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지성일 때 훨씬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없는 게 뭘까? 혁신이 어려운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자, 결국 트로이가 함락됩니다. 근데 10년 동안 트로이가 방어를 했다는 건 뭐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적이 어떻게 공격해올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게 허를 찌릅니다. 누가? 율리시스가. 어떤 전법으로? 바로 트로이 목마라는 전법이죠. 자, 이걸 보면 세상에 뭐가 없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깨는 게 뭐예요? 혁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정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우예요. 자, 정답은 과거 답이에요. 과거에 검증되어 있었고 예전에 우리 회사가 잘나던 거지 이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답을 깨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야 시킨 대로 해. 전에 이마 이렇게 해서 영업이 성공했거든. 왜는 그렇게 못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원래 정동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정동진에 원래 했던 시간이 7시 38분 정도였어요. 스마트폰을 다 꺼내놓고 있다가 7시 38분에 딱 찍었습니다. 7시 38분에 이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 사진 속 태양은 몇 시, 몇 분 태양일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7시 38분에 찍었습니다. 이 태양은 몇 시, 몇 분 태양? 7시 38분 태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우리 눈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린다? 8분 정도 걸려요. 이 태양은 몇 분 전 태양? 8분 전 태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잘한 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좀 더 멀리 갈게요. 은하수까지 갑니다. 태양계를 도는 행성, 금성 지나서 은하수까지. 은하수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요 적색 외성이에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자, 은하수에서 저 반짝이는 저 별빛이 우리 눈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려요? 4년 걸려요. 저 반짝이는 별은 몇 년 전 별이에요? 4년 전 별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깨야 되는데 우리는 정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과거 답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숙제가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혁신의 비밀 정답 알려주러 오지 않았어요. Find the answer는 과거예요. 저는 솔브프로그램은 이제 내 강의를 듣고 우리 대표님들이 회사에 가서 어떻게 창의적 혁신을 할지 그 힘을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에스크, 퀘스천, 질문밖에 없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아, 강의가 참 깔끔하다 하면 제가 강의를 못한 거예요. 아, 너무 머리 아파, 너무 복잡하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으니까. 자, 시작합시다. 창의의 가장 적은 큰 적은 정답이에요. 혹시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또 질문이 어렵다, 그죠? 네, 빅뱅이라는 친구예요. 빅뱅 중에서 저는 그 멤버 중에서 이 친구를 가장 창의적 친구예요, 이 친구. 취향이 잘 안 맞죠?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 노래를 무지 좋아합니다. 지 드래곤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의 앨범은 엄청난 속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튠즈에서 1위 한 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 앨범이, 음반이 몇 장 팔렸는지 집계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앨범이 몇 장 팔렸는지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냐면 가온 차트라는 데서요. 미국은 빌보드예요. 영국은 UK예요. 일본은 오리콤이라는 데서 앨범 판매를 집계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집계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앨범이 아니래요. 뭐가? USB가. 앨범이 아니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USB 속에 노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노래가 없습니다. CD를 한 번만 들어있어요. 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스트리밍이라고 해요. 그 서비스를 받는 거 상품이 워낙 크니까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빌보드에 들어가 봤어요. 빌보드는 디지털 음반은 물론 유튜브의 조회수까지 음반 판매량에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딱 세 가지예요. 그래야 음반이에요. 첫 번째 CD, 두 번째 LP, 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단파는 카세트 테이프. 자, 그런데 CD마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래 통계청에서 CD도 이거는 의미 없다고 뺀 거예요. 자,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어떨까요?
우리 회사 제품은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관례라는 거예요. 음반은 세 가지라는 관례 정답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회사가 발생한 것 같으면 다른 회사가 어떻게 했지? 그걸 참조하면 돼요. 그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다른 회사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곧 닥칠 문제예요. 이걸 탐색형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회사 정말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자. 이건 내가 설정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거야. 과거의 답을 참고를 하면 되지만 탐색형과 설정형은 답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게 혁신은 정답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창의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자, 우리 2008년도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에서 동시에 현대자동차가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위기가 오니까 어때요? 차를 안 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 매출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이 먹는 데 써야 되고 생계를 해야 되니까 차를 안 산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가격을 낮춥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해결을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국에서는 하고 어떻게 해야지? 가격을 낮추자. 안 사니까. 품질을 높이자. 했는데도 안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질문하죠. 왜 사람들은 자동차를 안 사지? 왜 안 사? 이게 회사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 구조는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방향을 좋다. 실직했을 때 차를 반납받을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어셔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Whenever you buy a new car, you have to sign a contract. But what about the company selling it to you? Where's their signature? Introducing Hyundai Assurance.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you lose your income in the next year, you can return it with no impact on your credit. 이게 바로 어셔런스 프로그램이죠. 차 사라. 직장 잘리면 차 죽었나? 돈 내줄게. 이거예요. 답은 여기 있었죠. 질문이었다. 그죠? 하우가 아니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질문을 잘할까요? 질문을 못할까요? 자,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서울대에서 누가 A+ 받을까요? 질문 잘하고 교수한테 따지는 사람일까요? 딸딸딸 외우는 사람일까요?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에요. 딸딸딸 답을 외우는 사람 따지면 어때요? 찍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면 받아쓰기 잘하는 사람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해요? 못해요? 자, 이거는 지금 서울대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대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육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본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No, it's wonderful I to see think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My 일어섰지만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will held up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un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바로 이거예요. 질문을 해야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늘 정답에 대한 환상만 심어준 거예요. 그 정답을 잘 찍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월급 받고 그 새로운 문제를 패스트 발로 딱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은요 새로운 거예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질문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자, 공작이라는 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 또 하나는 종족 보존이에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수컷은 암컷한테 간택을 당해야 돼요. 근데 암컷은 깃털이 큰 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죠. 조직 내에서. 그래서 킹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 암컷은 건드리겠지만 만약 야생에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킹 사이즈 공작은 죽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그죠? 그러니까 조직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외부로 나가는 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답 가지고는. 메갈로케로스 중세시대의 큰 뿔사슴입니다. 순놈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뿔을 키우니까 종 전체가 멸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왜 혁신이 어려운지 그 중에 정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할 일은 정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 요즘 뉴스 어떻게 보나요? 제가 뭐 특정 방송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JTBC가 요즘 아주 뜨고 있습니다. 지상파를 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KBS만 추월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지상파는 정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높이지? 시청률에 목을 맵니다. 그게 바로 인간극장 가요 무대에서 신의 고향. 이거 언제적 프로그램입니까? 하우예요. 그런데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종편이 처음 나올 때 다들 종편은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환경들은 다 지상파한테 유리했죠. 똑똑한 사람들은 지상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죠. 바로 하우였어요. 어떻게 하면 뉴스를 잘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공을 더 잘할까, 늘상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뭐였습니까? 죽은 뉴스였어요. 근데 JTBC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 어떻게 바뀌었지? 이제는 올드미디어가 아니죠. 이제는 장비 하나 100만 원만 있으면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뉴스 왜 들을까? 왜 뉴스를 듣지? 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가공된 거는 SNS에서 다 알아. 다 봐. 페이스북에서. 이 지상파가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최고 권력자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이제 뉴스는 뭐로 바뀝니까? 다큐멘터리로 바뀌고 드라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파인댄서가 아니라 에스크케이션이에요. 왜? 새로운 답이 있었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상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직원들을 일시키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늘과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늘엔 뭐가 보입니까? 새가. 바다엔 뭐가 보이죠? 고기가.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린 늘 그림만 찾아. 답 찾아와 그래요. 해결책 찾아와. 솔루션에 대한 얘기만 해요. 왜? 라는 질문하지 않고 그림만 보래요. 그런데 그림 말고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바다의 배경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다의 배경은 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늘의 배경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고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림은 나도 볼 줄 알아. 우리 사장님이 하시면 돼요. 직원들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10에 관련된 질문요. 10에 관련된 질문하세요. 하면 대부분 5 더하기 5는 얼마예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이 질문을 바꾸면, 자, 저건 10밖에 안 보이죠? 그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 질문을 바꾸면 똑같은 10에 관련된 질문인데 바꾸면 1도 보이고 2도 보이고 9도 보이고 배경이 보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10에 관련된 질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숫자를 합해서 10이 나오는 숫자는 뭐가 있죠? 뭐가 있나요? 2도 있고 7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죠.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하면 뭐가 바뀌어요? 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겨요. 근데 저는 이긴 거북이가 너무 억울해요. 우리 대표님은 안 억울하세요? 이겼으니까 됐습니까? 전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거북이 어디 살죠? 바다에 살아요. 달리기 시합장 어디예요? 땅이에요.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해요. 바다반 육지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달리기 시합장 어디예요? 육지예요. 이걸 놓고 하우로 답을 찾으니까 회사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장님 다리 하나 놔주세요. 다리 하나 놔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뭐라고 해요? 정답을 찾는 분은 야 어떤 다리 만들어? 비용이 약한 거? 뭐로 다리를 만들어줄까? 근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다리가 필요해 너는? 왜 영업을 하는데 비용이 왜 올라갔어? 왜 더 달라는 거야? 얼마를 줘? 어떻게 줄까가 아니라 왜 필요해? 다리가 왜 필요해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 필요하대요. 그럼 건너가는 게 다리밖에 없어요? 아니 터널도 있고 배도 있고 지브라인도 있고 열기구도 있고 하나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갑시다. 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일하려고요. 그러면 건너가지 않고 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은 뭐가 바뀌어요? 판 자체가 바뀌어요.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부모가 애한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공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 왜 하려고 하는데? 넌 지금 왜 놀지? 왜 숙제를 안 했지? 화입니다. 화이. 자, 20세기의 타임지에서 1999년 12월 표지 인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을 한 사람 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웅. 그 영웅은 누구냐면 장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과학자였습니다. 물리학자였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무슨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까요? 시작.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표님들. 직원들한테 꼰대 소리 들어요. 상대성 이론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론이 너무 최신이고 복잡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이걸로 못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개 이론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전자 효과 이론이에요. 이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을 나는 3글자라고 부르겠다.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다른 대답을 원하는 사람을 나는 3글자. 뭘까요? 또라이. 작년하고 똑같이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원래 결과가 다를 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질문하랍니다. 질문하래요. 자, 1시간 만에 우리 회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1시간 만에. 못 풀면 우리는 쫄딱 망하고 풀면 대박이에요. 자, 이 문제를 대표님들은 어떻게 풀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대부분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는 시간이 몇 대 몇 정도로 쓸까요? 우리 대표님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데 몇 프로? 20%. 답 찾는데 80%. 근데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해요. 1시간 주어지면 질문하는데 몇 분을 쓴다고 봅시다. 몇 분이죠? 55분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은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자, 말 달리는 장면이 필요해요. 말 달리는 장면이 영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말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말 구하지? 말 달리는 장면을, 소리를 촬영해야 되니까. 자, 말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말 발굽 소리를 내릴 수 있지? 결과는 달라지죠. 말을 안 사고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의 힘이에요. 하나 더 갑시다. 자, 길동이 생일 파티 행사를 합시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길동이 생일 파티를 위해서 우리 뭐 해줄까? 이 질문 대신에 이렇게 한 거죠. 야, 가장 환상적이고 멋진 파티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결과는 다르죠. 이게 질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답을 찾아주지 말고 질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각이 안 나.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네. 이 영화 범인이 아리까리하죠? 네. 학생들, 제자들 중에서 한 5분 본 친구도 있어요. 범인이 누군가. 저는 그 범인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나홍진 감독 인터뷰 장면이 제가 우연히 들어갔어요. 마지막 장면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못 알려드리고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안이 책에 없는 것이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강의안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강의안은 벌써 과거에 오죠. 1주 전에 보낸 거고 요거는 오늘 아침 뉴스까지 들어있는 거니까 또 이게 필요하다면 메일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다 알아. 그 사람 만날 때 있지. 말해봐. 딱 다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중요한 문제께 바로 이 질문이에요. 직원들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할 때 뭐가 중요한데? 애들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니? 이 질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답이 아니에요. 그죠? 현재 답이 아니라 반대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업 꼭 그렇게 해야 돼? 영업에서 뭐가 중요한데? 생산 그렇게 해야 돼? 뭐가 중요하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현재 그림이 답이 아니라 배경을 더 뒤져보자는 얘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예측합니다. 그 사람이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에요. 야, 너 어째 맞췄는데? 그래서 남들이 다 그림 볼 때, 힐러리 볼 때 자기는 배경 트럼프를 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될 구석이 보이더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는 현재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선 섭리학의 주류는 주기론일까요? 주리론일까요? 4단의 주리론, 7정의 주기론. 자, 1번 주기론, 2번 주리론. 시작. 주리론이에요. 바로 태계 이황 선생님의 인간은 뭐가 중요해요?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지켜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늘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이. 그런데 35살 어린 율곡 이 선생님이, 그죠? 그러니까 태계 이황 선생님은 대작이니까 국무총리급이에요. 근데 구국 공무원이 가서 따집니다. 뭐라고? 선생님, 와 이성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산 지는 5만 년밖에 안 되고 동물로 산 지가 500만 년 동안 우리는 동물로 살았다. 우리 속엔 뭐가 더 많다? 동물적인 게 더 많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배제하고 이 이성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냐?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감정이 중요하죠. 저는요. 그래서 질정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당시는 이게 덮지는 못했어.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구 말이 더 맞는 거예요. 21세기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성보다가 감정이. 이런 걸 잘 모르면요. 지갑 꺼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죠? 이성 얼마? 주리론?
저는 주기론 5천. 이게 인문학입니다. 박수 한번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따지러 오는 직원이 우리 회사 혁신의 씨앗이에요. 애가 아버지한테 따지는 애가 아버지를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지긴다고 애를 해놔놓으면 얘는 아버지보다 절대 더 클 수가 없지. 바로 반대 생각이에요. 정답을 뒤엎는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토비? 이겨야 돼요. 근데 에지에지 현재 졌어요. 토비와 에지지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라고 해요. 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토끼가 이기덴트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시작. 낮잠 잤어요. 낮잠 잤어요. 그럼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자, 해결책 나오기 전에 컨셉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영업 전략을 짜기 전에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전략이 나와야 돼요? 낮잠 방지 대책이 나와야 돼요. 자, 솔루션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커피 마시자. 그 전날 푹 자자. 자, 그런데 일찍 잠자고 커피 마신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낮잠 잤지? 왜 낮잠 잤어요? 자만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경각심 유지 대책이 나오는 거지. 경각심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목표를 정하자. 내 페이스대로 뛰자.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수록 더 좋은 혁신적인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미샤입니다. 미샤는 대한민국 중저가 화장품으로 정말 이름을 날렸어요. 최초의 브랜드 샵으로. 근데 이게 매출이 하락되는 거예요. 경쟁 상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 뭐죠? 품질이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돼? 품질 올리자. 근데 품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우가 아니라 화이를. 왜 품질이 좋은데도 안 사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선입견이 난 거예요. 야, 에스티 로더는 말이야. 이건 벌써 외제고 훨씬 좋을 거야.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깨야 돼요. 그죠? 이제 대책은 뭐가 나와야 될까? 두 개 맞짱 뜨자. 갈색 병과 보라색 병. 두 개를 딱 놓고, 그죠? 대학생들한테 무작위로, 이 뭐라 그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보라색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단단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이게 무려 100만 병 이상이 팔립니다. Find answer가 아니다, 그죠? Ask question이에요. 왜? 자, 결국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정답을 버려야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버리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는 거예요. 하버드 철학을 인터뷰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철학과 교수가 MBA 석사과정 한 학기 종강을 하면서 결혼한 여학생을 칠판 앞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20명을 적어라. 그래서 그 여학생이 20명을 다 적어요. 다 적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덜 소중한 사람 한 사람씩 버려라. 그래서 지우게 만들어요. 4사람 남아요. 결혼한 여학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4사람. 절반 보니까 자식, 남편,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미국도 비슷해요. 시댁 식구는 없더라고. 자, 요 넷 중에서 내가 여자라면 가장 소중한 사람 딱 한 사람만 고르세요. 누굴 고를까요? 자식. 전 박사과정 학생 지도하고 있는데 98%의 학생이 자식을 골라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버리라고. 버리라고. 자, 넷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버리세요. 과연 마지막에 자식이 남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책을 읽었습니다. 4사람 다 소중한데요. 그래도 한 사람 버려야 돼요. 이 학생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지워요. 자, 누가 사라졌냐 하면 바로 친정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2달 용돈 줄였어요. 이 자식이 말이죠. 맨날 아빠 멘토 같아요. 친구 같아요. 좋아요. 근데 엄마를 조종한다고.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내 친구 얘기도 올라요. 제 친구가 외국계 항공사 임원으로 했습니다. 이제 곧 이제 퇴직할 때가 됐는데 이놈이 술을 먹으면서 그래요. 홍 교수. 나는 말이야 하도 해외 나가다 보니까 외국 딱 나가서 한국 남자인지 한국 여자인지 100% 감별할 수 있대요. 야 이 자식아 다 아침에 임마 햄버거 먹고 아메리카노 먹는데 네가 웃지 않는데 했더니만 남자 딱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외국 여행을 하면서 등산복 입고 다니는 100% 한국 남자예요. 등산복 안 입었으니까 여자는 없잖아. 했더니만 모녀간에 여행 다니는 100% 한국 여자예요. 모녀간에 세계 어디에도 모녀간에 잘 안 만납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문화권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세 사람. 자, 이 교수가 아쉽지만요. 또 한 사람 지우세요. 하니까 망설임 없이 친정은 말 줍니다. 이제 2사람 남아요. 자식과 남편. 또 한 사람 지우세요. 이 학생이 막 울어요. 울 때가 한 사람 지웠습니다. 칠판 보니까 남편이 남았어요. 교수가 묻습니다. 왜 남편이 소중합니까? 이 학생 대답이에요. 골루라고 있을 때는 자동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으로 당연히 자식이었는데 버리다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더 꼼꼼히 수동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준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해요? 4분 다 소중해요. 쟤한테 4분 다 소중해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기준으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한 기준이 살 날로 정했어요. 친정아버지가 가장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친정아버지 지우고 친정엄마. 그럼 자식은 결혼하면 내 곁을 떠나요. 그래서 오래 사는 남편이 중요하다고. 이게 질문의 힘이에요. 질문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고향이 시골 깡촌이에요.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동네 부자들은 동네 앞에 땅이 있어서 또랑물도 되고 저수물 되는데 우리는 산을 개간해서 논을 만들었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무슨 답이라고 하죠? 천수답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생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데 저희 웅씨가 나 오늘 장에 가야 되는데 네 초수골 가서 물 빼고 놀아라. 초수골이라면 우리 동네에서 3km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뭐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털 갔습니다. 가서 물을 딱 빼려고 하는데 물꼬를 들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장만 그쳤고 또 비가 와야 뭐는 물이 찰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경험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보리밥도 실컷 못 먹고 살았으니까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먹어두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2, 3일이면 마를 것 같더라고. 그때까지 아버지가 확인 안 하면 뭐 뽀록 날 일도 없고 내 생각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물을 안 빼고 집에 갔습니다. 그 놀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십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 별 얘기 없었어요. 한참 드시는데 지시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웅씨가 이 논에 물 뺐나? 안 뺐습니다. 와 아까보세요. 이 자식이 어른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라고 하지 않고 수저를 딱 넣으시는 거예요. 따라왔나?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논에 물꼬를 드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게 아깝다고 물을 채워두게 되면 벼가 뿌리를 깊이 안 내린다. 지금 물이 없어야 물을 짜서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지금 뿌리가 얕아지면 당장은 좋지만 수확철이 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대요. 아깝지만 버려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1학년 됩니다. 역시 동네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웅씨가 오늘은 내가 밭에 하루 종일 가는데 콩나물에 물 주면서 놀아라. 혹시 콩나물에 물 줘봤습니까? 여기 일정 시간마다 줘야 돼요. 그죠? 이게 한 2번 정도 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JQ가 좀 높은 편이에요. JQ 잘 모르십니까? 잔머리 코션들. 제가 우리 임 교수님 제 수석 졸업했다고 소개 안 했어요. 수석 졸업했는데
어쨌든 제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왜 4시간마다 와야 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게 1시간마다 와야 되는 이유가 콩나물에 물이 죽고 나서 마르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뿌리에 물을 안 마르게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콩나물 단지 담가붙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놀았죠. 저희 어머니가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와이랬노? 엄마도 생각을 좀 하면서 농사를 지으라. 어른들이 한다고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뿌리에 물만 안 마르면 되잖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썩는다. 버리라. 새로 주고 버리고 새로 줘야 큰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하는 데 한 30년 걸렸어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퓨처 소프트웨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1세기의 문명은 못 읽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고 배운 걸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썩은 물로 계속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 새로 시작합시다. 다 버리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 걸 다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물을 주면 정말 훌륭한 혁신적인 리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이 밤에 이 피곤함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썩은 물로 회사 경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바로 세케이아라는 나무랍니다. 무려 2000년 정도 살았대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어요. 딱 하나예요. 죽는 이유는 자라다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어져요. 바로 썩은 물이다. 폼페이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화산폭발로. 죽은 사람 대부분 누굴까요? 1번 서민노예, 2번 중산층, 3번 돈 많은 귀족과 상인. 시작. 귀족과 상인이에요. 그죠? 가져갈 게 너무 많고 버리지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벌거벗은 임금이에요. 내가 옷 안 입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은 왜 모르고 있는 사실을 모를까요? 바로 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걸 알 필요가 없어. 가천대학 정말 우리 임 교수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교수를 모시고 왔어. 가자. 야, 뭐 뻔한 거잖아. 나 CEO 과정 한두 번 가봤냐? 안 배워. 또 하나는 혹시라도 모르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릴까 봐 아예 나는 인문학 안 해. 나 아예 뭐 혁신 같은 필요 없어. 자만과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 물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으로 공부하는데 클래식하면 어렵죠. 근데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음악은요, 마음을 그냥 열면 돼요. 막 클래식 뭐 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열고 들으면 돼요. 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했던 방법이에요. 클래식과 친해지기 첫 번째예요. 아주 익숙한 곡을 전곡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1장,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까지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들으면 노래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노래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1등이에요. 뭘까요? 자, 이걸 모른다면 바로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뭐죠? 비발디의 4개 중에서 봄이에요. 아까 건 겨울이에요. 이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두 번째 좋아하는 곡이에요. 쇼팽의 녹턴, 야상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곡은 보통 1시간 한 50분 정도 하니까 이거를 전곡을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전곡을 들으면 아,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입니다. 요건 이제 다양한 연주법 이거죠. 이번에 지휘자를 바꿔서 듣거나 오케스트라 듣는데 바이올린 듣거나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를 대상으로 한 영화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일생을 다룬 거니까 작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작곡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CF나 OST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방송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쉬운 책을 한번 보고 꼭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해설음악회가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해요. 오전 11시쯤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클래식이 훨씬 쉬워져요. 두 번째, 미술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데, 그죠? 미술은 도대체 모르겠죠. 저는 러빈 빈센트라는 영화를 보고 참으로 고어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미술 공부했다고 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얼마나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바로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라는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5천억이에요. 5천억. 그럼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첫 번째는 바로 브랜드를 보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 우리 뭐가 명품이죠? 아마 지금 핸드백 다 명품 가지고 오신 거죠? 뭐가 명품이에요? 일단 품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호감이 내가 갖고 싶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품의 두 가지 조건은 신뢰성과 호감성이에요. 그죠? 골프채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그 브랜드를 내가 갖고 싶다. 쳐보니까 정말 거리가 정확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림을 볼 때는 누가 그렸는지 이 화가의 브랜드를 보셔야 돼요. 화가의 브랜드 가장 비싼 화가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 그림이 딱 한 점 팔린 거예요. 20점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 화가가 그림을 많이 그렸는지 작게 그렸는지 보는 희소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모나리자 루브르에 있어요. 프랑스. 그죠? 이 그림 보러 가는 사람들 80%는 모나리자 보러 가는 거예요. 이 경제 효과가 무려 40조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뭐를 보느냐 하면 사조를 보는 거예요. 입체주의, 추상화, 큐비즘, 낭만주의, 인상파, 이런 사조의 장시사들이 그림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랑의, 아주 뉴욕에 있는 유명한 화랑의 전시를 하면 그림값이 올라가고, 마지막은 대중들이 키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그럼 책은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책은 문사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서점 가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서점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책을 사오시면 됩니다. 추천 도서는 잊어버리세요. 한 달에 약 4만 권 정도 잡지까지 나온대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저는 뭐 한창 살 때는 30권씩 샀지만 지금은 10권 내외예요. 저는 매달 책을 15권 정도 삽니다. 두 번째, 책을 샀으면 그냥 읽으세요. 분석하고 밑줄 긋지 마세요. 그냥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밑줄 긋고 분석하고 책 적어놓으면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거예요. 그냥 소설 보듯이 읽으시면 돼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영어 문법 책 딱 보면 알죠? 영어 문법 책이 대체로 깨끗하면 공부를 잘해요. 1장 명사편만 색하면 공부 못하는 친구예요. 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요, 그냥 소설 보듯이 그냥 읽으세요. 자, 세 번째,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죠? 정말 시간 없을까요? 회의 시간에 책 가지고 가세요. 지금 올 때까지 직원한테 야단치지 말고 그때까지 책 보시면 되잖아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짬짬이. 그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린 CEO잖아요. 그죠? 제가 대기업에 누가 사장이 되고 임원에서 퇴직을 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점이 있어요. 임원에서 사장 되는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이 직원들한테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본 책을 선물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듣기 좋은 책은 3번 이상 두고 보셔야 돼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한 번만 딱 읽으면 뭐죠? 막장이에요. 바람난 유부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톨토이를 생각하는 거죠. 톨토이는 소설가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바람난 여자 얘기 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주인공은 안나가 아니고 레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내 입장에서 있는 거죠. 저는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행복이 뭔지 깨달았어요. 안나는 자기 욕망을 찾으러 남편을 버리고 새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어때요?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결국 그 남자한테도 버림을 받고 죽죠. 욕망이란 자성과 행복이란 자성은 달라요. 명품을 산다고 명찰을 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두고 보시는 거예요. 자, 알았어. 됐고, 그럼 도대체 혁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골프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본에 립본도를 만들던 회사가 있었어요. 이 립본도를 만들던 회사가 사무라이가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사무소가 그래서 직원들이 아이 사장님 품질을 최고로 합시다. 품질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립본도를 만들면 다른 회사 우리 회사로 올 거 아닙니까? 역시 그걸 못해요. 근데 문제는 립본도가 아니라 새로운 총이라든지 새로운 무기가 나오는 거죠. 야, 어쩌면 좋겠노? 아, 사장님, 그러면요, 우리 또 칼에 차별을 합시다. 여러 종류의 칼을 만듭시다. 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근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죠? 전혀 세상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들이 아무 얘기를 못 합니다. 이때 사장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지? 자, 사장님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회사 무슨 회사고 이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자 무슨 칼?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무슨 칼 만들어? 아니 사장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 만들지요. 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은 뭐야? 아 이거 몰라서 물어요. 단단하고 잘 드는 칼이죠. 안 부러지는 칼이죠. 단단하고 잘 드는 칼의 본질은 뭐야? 아이 그야 단단한 쇠 아닙니까? 그렇다. 우리 회사는 단조 기술이 세계 최강이다. 그런데 칼 만드니까 안 팔리네. 요즘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지? 해서 나온 게 바로 콘마에 빠지셨군요. 아예 콘마냐? 이 회사가 혼마입니다. 혼마는 립본도 만드는 회사예요. 다음에는 야마하를 제가 사려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혁신이죠. 이게 혁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유람선 안 옵니다. 고독 경쟁 성장은 끝났죠. 이제는 저성장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이니까. 세계 각국들도 지금 보호무역주의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뗏목 만들어서 건너가야 돼요. 우리 회사가 살려면, 우리 애들이 살려면 이제는 명사 가지고는 안 돼요. 스카이 졸업했다고 취업 못해요. 의사라고 못 먹고 살죠. 동사역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혁신이에요. 창의적 혁신이에요. 예전에는 혁신 어떻게 하면 돼요? 스카이 졸업하면 돼요. 왜? 따라가면 되니까. 기업 잘 있다가 정답 잘 맞추면 되니까. 한강을 라인강처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삼성, LG는 세계 최고예요. 현대도.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감성이에요. 그죠? 이젠 이것 가지고도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컴petence라는 거예요. 역량이라고 해요. 이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에요. 우리 대표님은 과장에서 부장 어떻게 시켜요? 자, 과장이 A, B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부장으로 시킵니까?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과장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을 부장으로 승진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 역할을 잘한 거지 부장 역할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장 역할을 할 사람을 부장을 승진시켜야지 과장 업무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컴peten스 역량이에요. 미래에 누가 잘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초불확실성이에요. 답이 없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찾은 창의적 혁신이 바로 혁신 4.0이에요. 그게 바로 포텐셜 잠재력이에요. 우리 회사의 본질은 뭐지? 니폰도의 본질은 뭐야? 무엇이 중요하지? 중요하지를 찾아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까지 하고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예요. 자, 대안의 노래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노래 들어봤습니까? 네. 저희 줄넘기 할 때 그죠? 예.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랩이 있습니다. 랩. 전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교수님 그 대한민국 최초 랩이에요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랩이 뭘까요? 맞죠? 이거 랩이잖아요. 원숭이엉덩이 빠르게 빨가면 사가 높은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속에 혁신이 들어있어요. 원숭이엉덩이를 뭐로 만들어요? 백두산으로. 자, 원숭이엉덩이는 어때요? 첫 번째 시작. 빨개요. 빨간 건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긴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제품을 바꿔나가는 거고 우리 애들 교육 방법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왜?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런 강의를 안 듣고 정말 제가 여러 최고의 과정을 나가지만 정말 여기가 최고의 정말 교수님 전반기 들어보셨죠? 제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대단하세요. 우리 임 교수님 열정이. 이렇게 강의 안 들어오고도 그냥 혼자 열심히 책 파고 직원들 쪼으면 사과에서 바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바나나에서 기차로 못 만들죠. 이제 그걸 만들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컴퓨터 사이언스로 썼어요. 컴퓨터 과학으로. 그때 알던 분이 엘렌 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야말로 컴퓨터의 도수를 윈도우즈로 텍스트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당신 어떻게 해서 바나나 기차를 만들었어요? 하니까 의외로 답이 간단한 거예요. 관점만 바꾸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회사를 사장 입장에서 보지 말고 고객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경쟁회사 입장에서 보라는 거지. 밖에 나가서 우리 회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애를 아버지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엄마 입장에서 보지 말고 친구 입장에서 우리 애를 보면 우리 애 뭐가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찮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보물인데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하는 거죠. 제가 늘 바람개비리한테 가천이 그래요. 그죠? 가천대학이 바람개비를 만들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작년에 너무 잘 돌아갔어요. 매출이 너무 올랐어. 근데 올해는 안 팔리는 거예요. 자, 이 바람개비 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람이 안 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건 우리 회사만 그래요? 이건 제약 조건이에요. 바람 안 부는 건 제약 조건이에요. 이걸 원인으로 두면 우리 회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들여다보자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람을 탓하지 말고 경기를 탓하지 말고 난 너무 평범한 뭘 가지고 있어요?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는 뽑아들고 옷장 들어갈까요? 들고 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이 자꾸 막 환경 탓을 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국가가 정책을 종기를 도와주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적당하게 순서를 바꾸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하고 연결해서 없는 걸 만드는 게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혁신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요. 바람 탓을 왜 해요? 내 두 다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죠? 늘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순서를 바꾸고 정렬을 다시 하고 고객 같이 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상을 잡읍시다. 매출을 올리세요. 올내에. 어떻게 경기도 안 좋고 국가 정책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상을 잡읍시다. 대기업은 한 판만에 배도 사고 장비를 다 살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고등어 미끼? 고등어를 잡아야지. 고등어를 잡기 위해서 당장 우리 사는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등어 미끼? 멸치를 잡는 거예요. 멸치를 잡고 고등어를 잡으면 상어가 잡히는데 상어를 잡재요. 뭘로요? 혁신하재요. 뭘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걸로. 이게 혁신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무엇이 중요해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경찰대 어제 졸업했죠? 교수님. 네. 이번에는 남학생이 수석했어요. 네. 네. 자, 작년 육군사관학교 수석 1, 2, 3명 다 여자예요. 대단하죠? 남자도 하기 어려운데 여자가 있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체력 점수, 리더십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얼마나 그레이트합니까? 이소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내 강의를 들었나? 저는 육군사관에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요. 누굴 대상으로? 장군들 대상으로. 1년에 장군들이 한 80명 정도 옷을 입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이분들이 뭐 연금이 4,500대니까 강의 잘 안 들어오겠죠. 그렇잖아요. 골프 치러 가 있고 해외여행 가 있지. 뭐 야 내가 장별 공짜로 가는지 아나? 다 알아. 그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수업 시간에는 100% 참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최고? 인기 강사라는 뜻이죠. 박수 안 쳐줍니까? 자, 이 별들이 그 바쁜데 왜 내 강의를 들어가? 자,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지금 한 10년째 강의를 하는데 3년쯤 됐을 때 담당자가 교수님 강의는요 우리 장군들이 타들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양반들이 골프장 가야지 여기 오겠냐고 다 한다고. 그런데 오는 방법이 있대요. 100% 참석시키는 방법이. 그게 뭡니까? 했더니만 입학식 아니면 수료식 날 강의하세요. 그때 꼭 와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입학식 때 안 되면 수료식 날 가고 수료식 날 못 가면 입학식 날 제가 강의. 아마 이때 내 강의 들은 장군 한 명이 육사에 가서 특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다 상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첫 여성 참모총장요, 첫 별내예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친구는요 멸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탁월한 소대장이 되고 싶어요.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고 가장 훌륭한 대대장이 되고. 혁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혁신이에요. 못하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 자, 이제 이걸 연결하면 되죠. 아폴로 13호는 나사에서 실패한 위성이에요. 그죠? 위성으로 보냈다가 이게 고장이 납니다. 이제 돌아와요. 꼬는 중에 사고가 납니다. 자, 뭐냐면 이게 고장이 나서 모선을 버리고 착륙선으로 갈아타고 이제 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착륙선에 모선이 아니라 착륙선에 탄소 집진기, 숨을 쉬고 나면 탄소를 걸려주는 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시간 있으면 다 죽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디에서? 나사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 어떻든 팩트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아까 시키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자. 우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나사에서 제대로가 아니라 우주선에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선은 정사각형이에요. 착륙선은 원형이에요. 그리고 정사각형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뭐만 써야 돼요? 뭐만? 이 물건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우주선에 있는 물건만. 이게 혁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자, 그럼 연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외부 고기 가치하고 연결합니다. 자, 끝말잇기 한번 해보죠. 자, 1분단, 2분단, 3분단, 1분단, 도입니다. 도로. 자, 시작합니다. 시작. 도. 도끼. 자, 끼입니다. 끼. 시작. 끼니. 자, 닙니다. 니. 시작. 니폰도. 자, 또 다시 도. 시작. 도리. 야, 되게 어렵게 하네요. 야는요. 야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요거 그냥 한 번만에 끝냅니다. 끝났죠? 뭐가 그리 어렵게 합니까? 뭐가 그리 어려워. 요렇게 읽기를 하면 돼요.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외부 가치하고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에요. 누가? 베토벤. 왜 가장 위대한 교향곡입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에요. 베토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귀가 먹었어요. 박수 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 저는 저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할까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베토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 9번이에요. 교향곡 9번. 이게 워낙 위대하니까 그 다음 작곡가들은 아예 교향곡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오페라예요. 너무 위대하니까. 근데 왜 위대할까요?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죠? 보통 교향곡은 뭐예요? 소나타예요. 기악곡이에요. 악기만 연주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죠? 사악장에서 성악이 들리죠. 이걸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 100명이 넘는 합창단이 3악장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판에 저 음악이 나올 때 관객들은 얼마나 열광할까, 그죠? 그냥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죠? 기악은 성악이랑 연결해 놓은 거예요. 카핑 베토벤 정말 괜찮아요. 자, 이제 내 사례를 얘기해 보죠. 혹시 태안에 다녀오셨나요? 기름 줄 때. 저는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지도하고 계신 학생들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왠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 근데 신문을 보니까 관광객 수가 줄었대요. 그래서 나 같으면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120만 명. 인적 사무군청이 다 있잖아요. 그럼 메일 한 통 보내는 거예요. 그죠? 너무 고맙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보내기 전에 하나만 하는 거야. 하고 나서 메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돌비석 하나 만들어.
돌비서. 그래서 120만 명 이름을 다 새겨넣습니다. 그거 뭐 작게 쓰면 비서 안 가도 되고 돈 좀 있으면 랜드마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일을 보낸 거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당신을 위한 기념탑을 하나 만들어놨다. 혹시 오다 가다가 시간 되면 와서 구경하고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했는데 혼자 살짝 보고 올까? 친구 데리고 갈까요? 가족들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0만 명 말고 40만 명만 가족 데리고 가서 꽃게탕 한 그릇만 먹고 옵시다. 대하도 먹지 말고 펜션에 잠도 자지 말고 꽃게탕 딱 한 그릇. 요거 엑셀로 두드리면 얼마 나옵니까? 2,400억 나옵니다.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예산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안 쓰고 자꾸 막 이래서 안 된다는 거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쓰세요. 두 번째. 혁신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바깥의 걸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반대로. 자, 정말 이게 방공 포스터, 그죠? 대부분 이래 그립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 보고 저는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통일 좀 해라, 안 그리게 좀. 어른들 걸 한줄 가지고 온 거잖아. 때리자마자 김일성 나는 싫어했는데. 이야, 이게 아웃사이드이네요. 바깥의 걸 내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큐비즘의 창시자예요. 큐비즘의 원조가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근데 이 그림 연기해 놓은 거예요. 바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앙리 마티즈예요. 앙리 마티즈가 이 그림 그리기 2년 전에 전시회를 엽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일단 원글이 없어, 그죠? 이상해요. 근데 그 당시 조수가 앙리 마티즈 조수가 피카소를 초빙하러 가면서 이 아프리카 조각상을 안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저걸 어떻게 그림 그리지? 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저걸 강의에 어째서 먹지? 저걸 교육생활할 때 어떻게 전달할까? 늘 이렇게 연결할 생각을 이 양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상주의의 원조가 누굽니까? 폴 세잔입니다. 5명의 모기가는 요 세 개 연결해 놓은 거예요. 맞죠? 피카소가 늘 그랬습니다. Good artist is copy, great artist is steal. 카피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스틸은 그걸 우리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 혁신이라는 거죠. 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우리 둘째 딸 때문에 이제 사표를 썼습니다. 우리 애가 하도 말썽을 부려가지고 이놈 졸업시키자 해가지고 하여튼 사표를 쓰고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이제 기업에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대학에 있을 때입니다. 대학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외국에 교환교수로 갈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시골 고등학교 출신이라 시골 출신들은 의학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종로 3가에 그 당시 청계산 복귀학생입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영어 무슨 예화를 듣고 학교를 출근하는 거예요. 저는 좀 조직지향적인 인간이라 금방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한 5명의 또래가 몰리더라고. 근데 그 중에 목포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미각이 뛰어난 거. 우리는 뭐 그냥 얼큰하면 좋은데. 얘가 맛집을 찾는 거예요. 그 당시 청계천변에 3,000원짜리 음식이 맛집이 있더라고. 따라가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하루는 순대국 먹으러 가세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아이고 야 바닷가재도 아니고 순대국도 무슨 맛집이 있나 이런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줄을 쫙 서가 있는 거예요. 한 20분을 기다려.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같이 시간이 돈인 사람 순대국 한 분을 20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제가 워낙 조직지향적인 인간이라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사람에서 죽겠는 이미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할아버지가 서빙하고 할머니 이러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테이블이 한 5개 있는 거예요. 원탁처럼. 그래 저는 또 유교 집안이라 그죠? 또 그런 꼴은 잘 못 봅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 거 괜히 주제넘게 하다 욕 먹으니까 우리 차례를 딱 기다렸어. 그래서 할아버지 일손 도와주고 딱 식빵 이제 할머니가 낸 요리를 내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쟁반에 있는 거 오봉 이렇게 우리는 그죠? 뭐라고 해요? 쟁반. 네, 쟁반. 우리 뭐 오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담겨 있는 걸 5그릇 주고 5명 줬어요. 순댓국이잖아요, 그죠? 그똥 넣고 이제 다시 할머니 자리에 갖졌어요. 그때 뭐 할아버지가 딱 내 옆에 올때 난 뭐 치잖아. 이 사람이 도와주려면 잘 도와주지 2번 손가게 만든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임자가 다 달라요. 임자가 5명이 다 다르대요. 순댓국이 다 다른 순댓국이래요. 알고 봤더니만 바로 사람을 보고 고춧가루하고 소금 양념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많은 사람 얼큰하게 좋으니까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뚱뚱한 사람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을 딱 먹는 순간 내 입맛이 쫙 붙잖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맞춤 식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양념 2가지를 가지고. 이게 그 비결이었어요. 그때 내 모습이 얼음장에 자꾸 앉았어요. 이야, 나는 강의를 어찌했지? 6개월 하기 동안 죽으라고 그냥 뭐 똑같은 식단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야, 나도 양념을 좀 달리, 수업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학생들 성과를 높일 수 없을까 하고 연구해서 만든 게 바로 6스텝 시어리라는 거예요. 매월마다 수업 방법을 달리 해봤어요. 첫째 달은 그냥 특강을 합니다. 그럼 한 달이 지나면 이놈들이 애들이 부류가 나눠져요. 잘한 놈, 못한 놈, 관심 있는 놈, 없는 놈. 둘째 달엔 요 4명을 그룹으로 묶어 내가. 그 두 번째는 그룹 스터디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룹 스터디 하는 동안은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팀 프로젝트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접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졸업을 시켰는데 취업도 훨 잘 되고 이 뭐 전화가 온 거예요. 노동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정리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정리를 해줬더니만 노동부 장관이 부장장도 돼요. 박수 안 쳐줍니까? 이게 혁신 아닙니까? 할머니 거 내가 훔쳐온 거잖아요. 아웃사이딩 아닙니까? 이게 혁신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청와대에서 부르대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청와대를 2번 정도 가면 다 장관이 돼요. 나는 안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정권이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B하고 박근혜 오면서 색깔 때문에 안 불러주나 해가지고 색깔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딱 중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바뀌어버려가지고 부를라나. 자, 어때 시간 언제 마치? 마치 시간만 알려주세요. 9시에 끝나야 돼요?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예. 10분만 더 할까요? 예. 그래요. 딱 10분. 야, 도대체 피곤하실 텐데 강의 더 하자는 거 제가 처음 과정 이 과정 처음이에요. 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것만 하고 설명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제가 할 건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3개 있어요. 세계 3대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혹시 오케스트라 이름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베를린 필하모니. 2번째 뉴욕 필하모니. 맞아요. 3번째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입니다. 근데 지금은 뉴욕 필이 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웃되고 네덜란드, 덴마크 뭐 우주처럼 오는데 2개는 베를린하고 빈 필은 부동의 1등, 2등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필 오케스트라가 바로 빈 필이에요. 왜냐하면 베를린, 뉴욕은 송년음악회라는데 여기는 신년음악, 저기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세간이 최고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빈 필은 상임 지휘자가 없어요. 단원들이 투표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빈 필에 1월 1일 날 지휘했다는 그게 노벨상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데 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표가 금방 매진되니까. 결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를 재구매합니다. 비쌀 때는 680만 원까지 가요. 저는 6년째 빈필 신년음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나는 억수로 놀랄 줄 알았는데 자주 가는
보이죠. 그러나 놀라면 이걸 들려주면서 혁신을 어떻게 우리에서 적용할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서 입이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 음악을 들으면서 혁신 적용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말 빈필에 재밌는 거는요. 이게 앙코르 곡이 정해져 있어요. 꼭 요걸 해야 돼. 새해니까 왈츠, 폴카, 신나는 음악들이 나옵니다. 요걸 해야 돼. 요한 스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자, 올해는 바로 그 카리스마 짱이죠. 세계적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있어요. 작년에는 세계 최연소 베네수엘라 물가가 3,000배, 4,000배는 이 가난한 나라 빈민이 90%인데 이런 걸출한 바로 구스타프 두다미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양 선수가 있고 주르메타가 있고.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2002년도 자료예요. 오자와 세이지. 자, 이 사람 지휘하는 걸 잘 보면 우리 대표님들이 어떻게 지휘해야 창의적 혁신이 일어날지를 차이가 세 가지 있어요. 찾으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음악은 얼마짜리라고요? 680. 이건 한 학기 본전이 다 먹은 거예요. 그죠?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음악회 잘 안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박수님으로 말아요. 다니시는 분들은 브라보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 때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680조 비행까지 갔다 온 건 아닙니다. 워낙 유명한 음악회라 위성으로 생중계를 해줘요. 생중계. TV에서는 녹화해 줍니다. 3일 정도 뒤에. 생으로 보려면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오전 11시, 한국 시차가 8시간, 저녁 7시에 어디를 가느냐면 서울시청 옆에 웨스틴 조선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가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C 코스가 25만 원입니다. 집사람이 하도 비싸다 해가지고 제가 새로 찾은 데가 있습니다. 4만 원이면 되는 데가 어디냐면 극장이에요. 어떤 극장? 메가박스라는 극장에서만 해줍니다. 전국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2군데인가만 해줘요. 그래서 극장 선택할 때는 사운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막 울려가지고 그냥 동대문 메가박스 같은 데 가면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좋은 사운드로 선택해서 가시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야 그럼 스크린을 보면 되겠냐? 인터미션 타임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 이 예쁜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발레하고 코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 도나우강 경치 2시간 반이요. 금방 갑니다. 1년이 행복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지휘하는 모습이 좀 다르죠? 지휘하는 모습이? 자, 보통 지휘자는 누굴 보고 지휘를 해요? 연주자를 보고 해요. 근데 이분은 누굴 보고 해요? 관객을 보고 합니다. 결국 이 연주 실력도 누구 거예요? 연주를 잘하는 것도 관객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싱크비 큰 질문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주 큰 질문하세요. 두 번째, 상을 잡읍시다. 뭘로 잡을 건데? 자, 지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휘봉입니다. 이 아저씨는 지휘봉이 있어요, 없어요? 지휘봉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휘봉인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매출 품목이 높은 걸 버려보라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걸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음악회 가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박수 언제 쳐야 될지 모르죠. 요거 앞장 중간에 섰다가 지혜들 바로 쫓겨나야 돼. 근데 지휘봉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 데나 막 쳐도 되잖아.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지휘봉이 아니라, 그죠? 관객들이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니까 뭐예요? 더 중요한 관객들의 힐링과 행복이 오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덜 중요한 걸 버려야 그 시간에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버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남들이 뭐라 합니까? 정말 저기 또랑나 춤추면 저게 뭐야 저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창의와 혁신은 실패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자산이에요. 요 세 가지예요. 혹시 뭐 다음에 시간 있으면 그걸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충록자 불경산, 박금자 불경인.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못 보고 돈을 확 움켜쥐는 사람은 사람을 못 봐요. 혁신은 결국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혹은 애들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구글 번역기 없습니까? 선생님이 볼 테니까 분단별로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1분단만 두 줄 같이 크게 읽어, 두 줄만. 자, 시작.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들려지지 않았다. 그래, 대표님 회사 혹은 대표님 가정에 가장 훌륭한 시 아직 안 썼어요. 이제 쓰시면 돼요. 그 훌륭한 시 상어를 찾으세요. 숙제예요. 자, 이제 2분단 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방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가장 훌륭한 시를 찾았으면 이제는 그걸 위해서 당장 우리 회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야 돼요. 멸치를 잡으세요. 그리고 고등어를 잡고 상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3분단. 3분단 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가장 빛난 별은 도대체 언제쯤 발견될까, 그죠? 우리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아세요? 이분 98세인데 1년치 강의가 예약되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내 인생 최고의 날은 70대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직 70대인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멀리 보세요. 인생의 골든에이지는 70대랍니다. 자, 이제 두 줄은 우리 1, 2, 3분단 전체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 회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애가 속 썩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왜?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로 처리하면 일상이 역사로 바뀌어요. 자, 이제 마지막 두 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강의 AS 해드리겠습니다. AS 주소입니다. PHREEAN@한메일.net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오늘 못한 강의에 대한 질문도 해드리고 강의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S 기간이 있습니다. 3일입니다. 3일. 왜냐하면 3일 지나면 강의빨 다 빠져. 음악회로 가야지 하다가 안 갑니다. 그럼 저한테 메일 한 번 주시면 평생 제가 AS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경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WCP 2학기 첫 주자로 우리 홍민식 원장님 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강의 들으셨나요? 너무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박수. 우리 홍 원장님은 경찰대학에서 또 경찰 교육 발전에 또 이과정이 있어서 명예 경찰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열강해 주시고 우리 WCP 첫 스타트 잘 끊어주신 우리 홍 원장님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실원장님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인처럼 이렇게 지내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 원장님 보시고 앞에 있는 타올 어깨 들르고 같이 기념 촬영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타올 태극기와 한분이 좀 나오도록. 두 줄로 앞에 쓰셔야 되겠네. 여성원도 앞에 쓰시고. 내가 앞으로 쓰시고. 자, 태극기 보이게 잘 좀 이렇게 하시죠. 네. 자, 가천 WCP 하면은 WCP 하면 최고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천 길과 함께하는 WCP 최고의 가정. 최고야. 우리 홍문식 원장님 하면 멋쟁이로 해주십시오. 우리 홍문식 원장님. 멋쟁이. 네, 됐습니다. 교수님 오세요. 그럴까요? 두번 세 번. 바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교수님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 한번 터뜨릴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습니다. 됐습니다.